비트코인이 여기서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일단 살아나기 위한 조건은 올라와야 되겠죠. 자, 솔직히 근데 지금 보시면 현물을 밑에서 담으시려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이 위에서나 아니면 여기서 이 저점을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흐름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이게 언제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올라오기가 좀 어려운 이유.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진짜 어떤 흐름을 보여줬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근데 이 흐름을 보였을 때는 급락을 보여주면서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66에서 68K까지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64K라는 이 벽에서는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죠. 자, 현재 흐름을 보시게 되면 64K라는 이 벽에서 살짝 돌파는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에 내려오면서 지금도 살짝은 낙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도 오늘 오전이죠. 점심시간인데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리면서 롱 포지션 한번 수익 내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구간에서 한번 수익을 냈습니다. 자, 절반 익절을 한 다음에 2차 익절가까지 오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본절 로스 컷 하고 나서 다 정리를 하긴 했는데 지금은 무 포지션입니다. 저도 무 포지션이고요. 아무튼 지금도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영상 집중하신다면 좋은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내려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리고 마이클 셸러의 매도 가능성, 자, 그리고 AI 거품론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나스닥도 좀 많이 빠졌었죠. 자, 그런데 예전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진 못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지금 거래량도 예전만 못하고 관심은 대부분 이 AI 관련 주식에 몰려있죠. 자, 오늘도 코스피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엄청 반등을 보여주더라고요. 실제로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은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물 ETF 자금도 유입이 둔화됐고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죠. 그런데 월가 투자은행 이 번스타인에서는 이 상황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기관 중심으로 재평가하고 있다. 재편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움직였다면 지금은 기관들이 천천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게 됐을 때에도 올해 ETF와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를 합친 순유입 규모는 약 120억 달러, 작년 600억 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80%가 감소한 상황이긴 하죠. 비트코인 현물 ETF 역시 전체 운용자산 규모 750억 달러에 달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약 26억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했어요. 숫자만 보면 당연히 부정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번스타인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을 떠난 것이 AI로 잠시 이동했을 뿐이다. 실제로 최근 시장을 보면 AI 관련 종목들에 엄청난 자금이 몰렸죠.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수익이 빠르게 발생하는 곳을 찾아서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과거에도 그것이 밈코인이었고 2021년에는 NFT였고 지금은 AI 주식인 셈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조금 다른 투자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기관 투자자, 국부펀드, 그리고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 이들은 하루 이틀에 가격 움직임에 크게 흔들리지 않죠.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마이클 셰일러가 1550개를 매수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몇 년 단위로 투자합니다.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만 볼 것이라면 그냥 해칭 수단으로 선물만 하겠죠. 즉 시장 참여자들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인데 번스타인은 이것을 비트코인의 성숙 단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이 스트래티지. 최근에 스트래티지는 추가 자금 투자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고 현재 보유량은 약 84만 5천 BTC. 기업한 곳이 전 세계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4%를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단순한 투기가 절대 아니죠. 기업 재무 전략의 일부로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비트코인 채굴 업체 이조차도 AI 데이터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즉 AI와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시세로 봤을 때는 경쟁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 시장 전체가 재편되고 있는 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번스타인은 연말 목표가를 여전히 15만 달러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전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번스타인의 논리는 이렇죠. 가격이 조용하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진 건 아니다.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이 더 장기적인 투자자들로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지루해 보인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이 가장 뜨거웠던 시기에는 늘 개인들의 과열이 있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폭등하고 친구 따라서 투자하고 밈코인들이 하루 만에 몇 배씩 몇만 배씩 오르던 시기였죠. 하지만 동시에 그런 시장은 불안정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다르죠. 가격은 정말 지루하고 고점 대비해서도 20K 이상이 빠졌으니까 정말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변동성도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기관들이 채우고 있다면 지금 자리는 비트코인은 단순히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점점 디지털 금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선택의 시기입니다. 자, 지금 시점은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게 50K까지 빠질지 40K까지 빠질지 이거는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자, 대부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1차 파동, 하락의 1차 파동이죠. 관세 빔 때문에 내려왔던 자리인데 여기서 반등을 보여주고 2차 파동, 그 다음에 3파,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하락 파동이 나온다. 자, 이 끝자락이 대부분 40K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내려올지 안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한두 달, 한 1개월에서 2개월 투자를 좀 보고 있다. 정말 천천히 모으실 거다. 그러신다면 이 구간에서는 모아두셔도 좋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AI 관련 주식에 물려 있고 하루 만에 코스피가 8%이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AI 주식에 투자하시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내려올 만치 내려올 때까지는 현물 투자 이거를 잠시 두자는 거죠. 하지만 이런 구간들이 오기 전까지는 내려오거나 여기서 살짝은 반등은 나올 수가 있겠죠. 반등이 나올 때에는 단기적인 수익을 좀 끌어올릴 그럴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런 타점들은 제가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점심시간쯤에 저도 숏포진을 정리했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죠. 해당 구간에서 정리한 다음에 롱 한번 들어갔다가 저도 내려오는 파동에 맞춰서 입절을 하긴 했는데 결국에 제가 예상하는 흐름대로 일단 2차 일저가 요즘에는 변동성이 위로 향해도 곧바로 빠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챙겨 놓고 본전이 온다면 거기서 일단 본전 챙겨 놓으면 어떻게 되죠? 1차로 일단 입절을 했으니까 우리가 본전에 매도를 하더라도 수익을 챙긴 겁니다. 한 구독자분께서도 1차 매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챙기셨다고 하던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는 챙겨놔야지 이렇게 내려가는 파동에 맞춰가지고 불안해하지 않고 이게 내려올 만치 내려온다면 우리가 수익을 쌓을 자리는 명확하기 때문에 물론 100% 확신은 못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정말 100% 확신하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의 계좌 저도 마찬가지고요. 계좌만 털리는 것이지 정말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때 정말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FBG를 이탈하면서 음봉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들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장세에서 손실 났던 거 다 복구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 손실 가능성, 손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는 할 수 없겠죠. 저도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손절 칼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익절을 할 때에도 칼같이 정말 기계적으로 하고 손절도 기계적으로 한다면 지금 장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무포지션으로 일단 대응 중이고 현물은 밑에서 기다리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든 수익을 좀 챙기고 싶다. 지금 변동성에서 손절이 좀 많이 나갔고 청산을 당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 놓으신다면 정말 좋은 수익 챙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좀 나스닥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까도 조금 반등을 보여줬고 이 양봉도 마찬가지였죠. 지난주 금요일에 AI 거품론 때문에 나스닥이 빠지니까 또 같이 빠졌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비트코인을 마이클 셰일러가 1550개 매수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 가능성도 계속 열어뒀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는데 이게 지금 거래량이 안 실렸죠. 내려오면서 안 실렸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 더 거래량이 터진다면 이 정도 이상까지는 나와줘야 정말 찐바닥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삼성 USDT. 자, 바이낸스에서 거래가 가능한 이런 상품인데요. 지금 많은 거래소에서 삼성 USDT 이게 선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릴까요? 자, 우리나라 삼성, SK하이닉스 올라가겠죠.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코인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코인에 투자할 자금들이 이런 삼성, SK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샌디스크 이런 미국 종목들까지 선물 거래가 가능해졌어요. 자,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코인 시장에만 들어왔던 돈들이 AI로만 빠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선물 매매, 엔비디아 선물 매매, 그리고 뭐 구글 선물 매매, 테슬라 선물 매매 이런 종목들로 다 빠지다 보니까 코인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될 돈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거 상관없이 선물로서 요즘에 변동성이 SK 하이닉스도 엄청 크잖아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엄청 빠졌죠. 지금 1,600불 이 정도 하던 가격이 1,200불까지 빠졌으니까 이 변동성, 올라가는 변동성 이거 다 먹자고 실제로 현물, 이 AI 관련 주식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지금 돈이 몰려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코인 시장에 돈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 유동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거래가 가능은 하겠지만 이 USDT로 인해 가지고 지금 코인 시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에 돈이 몰리지 않으니까 현재와 같은 양상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뭐 AI 관련 주식을 또 선물로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게 팩트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내려오면서 위에 뚫어야 될 이런 벽들이 너무 많죠. 이게 FBG인데 FBG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음봉이 떨어지죠. 큰 음봉이 떨어졌을 때 급락을 보여줬을 때 이전의 저가 구간 그 다음에 고가 구간 이 안에를 FBG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큰 폭의 저항대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올라오면서 반등을 보여주면서 이 구간에 FBG가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버텨준다면 해당 구간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벽들이 많죠. 자, 벽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현물을 기다려야 될 타점. 이런 타점은 제가 정말 기다릴 겁니다. 뭐 적어도 50K 그 언저리 뭐 정말 바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51K에서 49K까지 이 정도까지는 열어두면서 볼 것인데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게 또 벽에 막히겠죠. 벽에 막히면서 이 FBG가 사라지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물은 해당 구간을 기다린다는 거죠. 자, 지금 시점에서 이 61.6K 정도 이 정도 구간을 이탈하는 음봉이 하나 발생한다면 이게 기나긴 횡보가 이어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올라가더라도 정말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동성을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강점이 있죠. 현물은 기다리세요. 기다리는데 이게 또다시 급락이 연출이 된다면 여기서 강점을 가지면서 정말 좋은 타점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올라가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여기를 찍지 않고 그냥 올라가더라도 막혀있는 벽들이 많고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이 정말 안 오고 그냥 올라가는 파동이라면 단기적인 수익을 계속해서 좀 챙겨놓을 필요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오전이 아니라 12시 28분 점심시간쯤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숏포지션 이때 정리했다. 이때 말씀드렸죠. 이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63.2K를 돌파하는 순간에는 로스컷을 걸어두고 정리할 거다. 자, 물론 지금 뭐 제가 생각하는 흐름이라면 한 번 더 빠졌다가 올라가는 파동의 힘이 더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지금 64K라는 이 벽을 넘느냐 못 넘느냐 이 차이가 상당히 비트코인의 추세를 가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FBG나 아니면 특정 흐름을 보여줬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저항 구간이 있다면 저항 구간을 넘어서고 나서 다시 밀리고 넘고 나서 밀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애매한 시점에서 굳이 들어가지 말자. 자, 대신 이 FBG 밑에까지 온다면 한 번은 롱타점을 잡아볼 만한 구간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장세에서 뭐 다시 63K를 버텨주면서 올라탄다면 롱타점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롱타점. 근데 이게 정말 제가 관점을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 한계가 크죠. 자, 여기서 롱타세요 하는 순간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대응을 하시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뭐 익절가하고 손절가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을 쌓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점에서 정말 이
파동에서 정말 손절이 가득했다. 청산당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폼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듯이 이무역 전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터디방 입장하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나서 밑에 있는 제출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고 정말 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따라오셔도 좋은 거고요. 자, 구경하면서 시황 브리핑이나 타점 브리핑,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셔도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